한중일 용성전 2라운드입니다. 자, 올해부터 한중일 용성전으로 진행이 되고, 자, 원래 중일 용성전이 진행이 됐었어요. 네, 중국에서 뭐 한 번, 일본에서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자, 한중일 용성전은 일본에서 진행이 됩니다. 대국 시작 시간은 사실 지금 지났는데, 네. 1라운드 때 보니까, 시작 시간대, 그때 뭐 좀, 선수들 사진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시간 때문에 바로 그 정해진 시간에 시작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도 아마 몇 분 안으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네. 이 선수들마다 뭐 어떤 선수 하면 전투, 어떤 선수 하면 끝내기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커제 구단은 딱 뭐가 떠오르세요? 커제 구단 하면 그래도 저는 뭐 신진서 구단하고도 비슷한데 그냥 선실리우 타계. 예. 그러니까 실리를 워낙 좋아하고 집에 네. 민감하고 돌을 타게 하는 능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박정환 구단이나 커제 구단 그리고 뭐 신지서 구단 이 선수들 바둑을 중계할 때 특히 박정환 구단하고 커제 구단은 인공지능의 참고도와 일치율이 어마어마합니다. 김지석 구단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좀 많이 연구를 하는 편인가요? 지금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선수들만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박정환 구단이나 커제 구단은 사실 뭐 중국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제가 옆에서 보질 못했으니까 모르고 네. 뭐 신지서 구단이나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이랑 대국하고 뭐 복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공부를 하는데 김지석 구단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의 바둑을 그냥 놔보긴 하는데 그냥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막 참고도를 찍어본다든지 이게 이 수가 저 수보다 몇 퍼센트가 뭐 높다든지 이런 거에 그렇게 연연해 하진 않아요. 네, 김지석 구단과 커제 구단 또 공통점이 있다면 삼성화재배에서 강한 면모를 보였던 선수들이에요. 네, 두 선수 모두 삼성화재배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적이 있고요. 커제 구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작년 말 올해 초 세계대회 성적이 정말 뭐 어마어마하죠. 김지석 구단은 사실 성적이 꾸준하게 좋긴 좋은데 네. 글쎄요, 워낙 세계대회 나가면은 너무 그 중국 선수들의 인해 전술에 밀려서인지 2014년도 삼성화재배 우승 이후로는 세계대회 우승은 없습니다. 지금. 네. 뭐 김지석 구단 늘 좋은 성적을 거두지만 그래도 가장 좋았던 때가 2013년, 2014년 한 2년 정도 이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특히나 이제 지금 주요 성적란에서 2015년도 LG배 세계기항전 준우승이 있잖아요. 네. 그때가 1위 박정환, 2위 김지석. 근데 점수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네. 랭킹 점수 차이가. 그 두 선수가 이제 결승전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김지석 구단이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그때 이후로 세계대회에서 뭔가 조금은 하락세라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그래도 세계대회 하면은 지금 박정환, 신진석, 김지석 이 세 명의 선수가 가장 한국에서는 믿을 만한 선수들입니다. 네, 아직까지 뭐 전송이 되지 않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김지석 선수와 커제 선수의 대국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좀 전송이 되는 것 같네요.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매수 30초 초읽기 도중 고려 시간 1분 10회가 주어집니다. TV바둑 아시아 선수권 대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 아, 이거 뭐 처음부터 재밌는데요. 아, 3-3은 실리는 절대 안 뺏기겠다. 네. 야, 이렇게 노골적으로 두는 바도 오랜만에 봅니다. 이렇게 양쪽을 두 선수가 모두 3-3 두는 바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본 적이 없는데요. 자, 3-3과 소목. 재미있는 포석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김지석 구단은 내가 만약에 흙을 잡게 된다면 네. 거제 구단이 워낙 실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3-3을 빼앗기지 않는 작전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거제 구단 같은 경우는 네. 뭐 워낙 실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의 소목과 3-3이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커제 구단과의 대국은 뭐 돌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한 때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커제 구단 네. 같은 경우는 100번 승률과 흑번 승률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김석 구단 같은 경우는 네. 뭐 특별히 그렇지도 않고 사실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요. 커제 구단이 사실 유독 좀 특이하다고 봐야 됩니다. 원래 이렇게 초일류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어도 네. 보통의 이제 그래프는 예를 들어 흙을 좋아하면은 흙은 70%가 좀 넘고 100은 뭐 60% 후반대 이런 정도여야 되는데, 커제 구단은 100은 80%대인데 흙은 50%대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확실히 큽니다. 그냥.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역대 1인자 계보가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1인자 중에서도 커제 구단이 가장 강렬한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볼 때는 바둑 실력도 실력이지만 네. 그 외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워낙 인터뷰도 그렇고 대국할 때 모습도 그렇고 딱 봐도 너무 껄끄럽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묘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 구단 같은 경우는 우상 쪽에서 우하 쪽 큰 모양을 만들면서 이제 커제 구단이 들어오면은 좀 공격을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지금 우하 쪽에서 보시면은 이 두 칸 높은 구침에서 백돌이 이렇게 다가와져 있을 때 흙이 손을 빼고 백이 이곳 붙이는 수가 굉장히 많이 두어지는 수법이에요. 네. 그래서 아래쪽으로 받았을 경우에 이어서 싸울 때도 있고, 뭐 밀고 나서 한 칸 뛰어서 이 두 점은 어떻게 보면 쉽게 이제 버리고 하변 쪽을 정리한 것으로 백도 나도 모양을 키우겠다, 이런 작전입니다. 그럼 이건 백이 더 만족스러운 결과인가요? 아니요, 이 정도면은 서로 그냥 둘만한 결과입니다. 네. 뭐 일종의 정석은 아니지만 정석처럼 두어지는 수순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것이 아니라면 흙은 위쪽으로 이제 막아서 백이 하변 쪽에 이제 실리를 차지하고 흙이 네. 이제 또 손을 빼서 다른 큰 곳을 가는 이런 진행도 많이 나옵니다. 이건 좀 간명하게 처리가 되는 건데요. 지금 가만히 늘었는데 백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막아서 둔다면은 이곳이나 이곳으로 두면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석 구단이 그럼 왜 이곳으로 두었냐? 혹시 이제 위로 두면은 늘어서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젖히는 수법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흙이 귀를 차지하고 병까지 굉장히 모양은 좋아 보이는데 백도 사실 워낙 두텁다고 해서 백은 이렇게 두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석 구단은 이 변화가 조금 싫었다, 그렇게 지금 네.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흙의 실리도 좋아 보였는데요.
저거는 정말 그냥 기사들마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기풍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참고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참고도 같은 경우는 저는 100으로 절대 못 둬요. 흙의 실리가 너무 좋아 보여서. 그렇죠. 네. 송태곤 해설위원도 워낙 실리에 민감한 선수라서. 자, 김지석 코제 최근 5경기는 김지석 구단이 3승 2패로 앞서고 있는데요. 두 선수가 워낙 이 초일류 기사들이다 보니까 정말 큰 무대에서 많이 만났어요. 특히나 그러니까 더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사들이 어떤 선수하고는 참 많이 만났을 것 같은데도 안 만난 선수들이 있고, 네. 이렇게나 많이 만나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두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만 해도 벌써 5번이나 만났고, 네. 좀 이 정도면 자주 만나는 편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우하기 같은 경우는 지금 흙이 김석 구단이 그냥 호구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곳을 막고 단수까지 치면서 아래쪽에 이제 실리를 더 가져가겠다 그런 뜻이고, 백은 그냥 이 상태에서 손을 뺄 때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하나 이제 젖혀서 끊을 때 손을 뺄 때도 있고 흙이 늘어줄 때 손을 뺄 때도 있고 그럽니다. 손을 빼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언제든지 이 돌을 그냥 버릴 수 있다. 네. 그런 작전이거든요. 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하기 이 모양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 등장했을 때까지만 해도 아니 백이 흙의 집을 다 지운 것도 아니고 네. 나중에 돌을 버리면은 대체 백이 뭐 한 거냐 이런 이제 시각이 있었는데 그럼 왜 두죠? 버릴 거면? 근데 이게 실제로 좀 두어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행이 되었던 그런 바둑들이 흙이 이곳을 잡긴 잡는데 백이 이제 외세를 이렇게 쌓아요. 백 쪽이 이제 승률이 좋고 두기가 편한 거예요. 두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흙이 이 돌을 굳이 잡자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흙이 그 돌을 잡기 위해서는 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기사들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수법에 대해서 다 인공지능으로 많이 찍어보잖아요. 네. 뭐 이 형태는 누가 뭐 몇 프로 정도 좋다 뭐 이런 걸 찍어보는데 이 모양에서 사실 이 모양 나오면은 백이 약간이라도 기분 좋다라고 평가를 해요. 첫 번째.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걸 끊어서 이 돌을 흙이 잡으러 가는 쪽을 흙이 선택하면 더 백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손을 돌릴 수 네.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변 같은 경우는 네. 그냥 굉장히 가볍게 보는 거예요. 뭐 손을 빼고 흙이 끊으면은 뭐 또다시 손을 빼고 계속해서 이제 손을 뺍니다. 흙이 또 잡으려면 그때 또 손 빼서 큰 곳 가고 이런 식으로 보통 둡니다. 오늘 바둑이요. 네. 굉장히 좀 색달라요. 정말 바둑 이론이라는 게 네. 굉장히 물론 아직도 안 변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변했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원래 네. 저 어깨 지품이 날일자일 때는 어깨 지품이 괜찮다. 네. 많이 두기도 했고 그랬는데 눈목자 때는 어깨 지품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은 이건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렇죠. 집이 워낙 커서 눈목자일 때는 절대 어깨를 짚으면 안 된다가 제 이론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뭐 그래도 둘 수도 있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변해가고 있어요. 만약에 이 바둑을 첫 수부터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전인 한 4년 전에 봤다면 송태곤 해설위원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일단 굉장히 3, 3으로 시작한 것도 네. 신기하고 우하기 모양도 일단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멘트를 몇 번 했을 테고 지금 이 어깨지 분수는 참 김석 구단이 둬서 뭐라고 말을 못하지 참 배우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수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네. 최근에 많이 나오는 그 인공지능의 바둑들 중에서도 오늘 바둑은 굉장히 좀 색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보기 힘든 네. 그런 바둑이죠. 일단 화점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요즘에 또 화점이 나오면은 웬만하면 또 3, 3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변화도 하나도 없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흑이 우상기 쪽 이곳의 약점을 이렇게 지킬 수밖에 없고 당장이야 백돌도 좀 넓기 때문에 잊지 않고 호구를 칠 수도 있어요. 백이 단수로 끊어도 그때 이어도 백이 흑돌을 잡으러 가기에는 여기 젖혀있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백이 먼저 잡히거든요. 네. 근데 왜 호구를 안 쳤냐? 호구를 치면은 백이 하나 끊는 것이 선수를 한 이후에 여기 젖혀서 있는 것이 백이 선수가 됩니다. 무조건 흑이 받아야 돼요. 받을 때 3칸 정도 벌리면은 이 단수 한 방은 맞을 수 있지만 너무나도 안전하게 집을 내면서 살았기 때문에 흑의 이 단수 친 것이 지금은 좀 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3칸 벌렸다가는 흑이 딱 들어가서 네. 지킬 때 넘어가면은 백이 모양이 좋지가 않거든요. 지금 백이 젖힌 수의 의미는 여기를 이제 막아달라. 우악이랑 약간 비슷한 거예요. 호구를 쳐서 이곳을 단수 치면 이렇게 주겠다. 이 돌 하나 때문에 이때 급수자를 들어오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좀 안전하게 두겠다 이런 뜻이고 지금 경우는 흑이 귀로 받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해서 네. 다가가고 싶어요. 여기나 그렇게까지도 네. 갈 수 있나요? 어차피 안에서 살진 못하거든요. 네. 김지석 구단도 최대한 압박을 합니다. 제가 1라운드 경기를 보는데 이제 현장 그림을 이제 가끔씩 이제 보여줘서 봤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게 커제 구단은 바둑이 조금 안 좋아지니까 계속 머리가 이제 바둑판 거의 반절 정도 가리듯이 바둑판 앞으로 이제 들어오고 네. 이 7.1kg 팔당 같은 경우는 승부에 집중할 때 얼굴이 정말 좀 음주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빨개져요. 네. 그러니까 한쪽은 거의 불타는 고구마, 한쪽은 머리가 그냥 계속 판을 가리고 참 대국하는 자세가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커제 구단 하면 또 올 초에 있었던 그 영상 두고두고 아마 커제 구단이 기사 생활을 하는 동안 회자가 될 거예요. 계속 나오겠죠. 네. 정말 은퇴할 때까지 나올 거고요. 물론 승부에 집중을 해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는 하지만 본인도 좀 너무 경솔한 행동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네. 좋은 대국 태도는 아니었죠. 지금 우상에 대해서는 좀 압박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이제 김석 구단이 이곳을 젖혔는데, 그러니까 김석 구단의 생각은 위로 호구로 두면 늘어서 우변의 네. 집을 좀 더 크게 지키면서 사실 이 젖힌 수로는 한 칸 띄울 수도 있었거든요. 좀 더 크게 지키면서 약간 더 압박을 하겠다 그런 뜻이었고 하지만 커제 구단은 그렇게 뜻대로 해줄 수는 없다. 이곳을 끊어가면서 우변 같은 경우가 부분적으로는
패가 됩니다. 패싸움을 하자. 좀 이런 뜻이에요. 김민석 구단과 커제 구단이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참고도를 모를 리는 없고 두 네. 선수 모두 바로 봤을 텐데 두 선수 모두 둘만하다, 해볼만하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패가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느 한쪽이 피하지 않는다면 바로 패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그래도 초반인데 패감이 괜찮을까요? 초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먼저 따내는 쪽이 좀 유리하잖아요. 네. 유리하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여기 단수까지 꼭 쳐서 패를 지더라도 피해가 좀 크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패는 피할 수 없는 모양이고요. 저기 단수를 먼저 치는 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단수를 여기 맞기 전에 쳤으면은 백이 이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완벽하게 이제 교환을 해놓고 둘 수가 있었던 장면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백이 그냥 있기 전에 이렇게 패를 하기 전에 타협을 하자고 할 수 있어요. 아래쪽을 단수를 쳐서 흑이 이어준다면 이어서 이건 패가 아니라 백이 그냥 수상전으로 잡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여기를 들어가서 흑이 따낼 때 따내서 중앙은 조금 더 두터워지지만 백도 이 정도면은 사실 흑의 집에 들어가서 굉장히 잘 산 거기 때문에 네. 좀 김지석 구단 입장에서 이 모양이 안 좋다기보다는 커제 구단에게 선택권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권을 없앨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커제 구단이 그냥 원래대로 이어서 둘 것인지 아니면 타협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군요. 네, 뭔가 네. 느낌상 타협을 하고 싶기도 해요, 백 입장에서는. 패가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패가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 패는 어차피 백은 거의 뭐 만패불청을 해야 돼요. 흑이 어딜 둬도 거의 따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 단수 한 방이 원래 쳐 있다고 생각했다가 지금은 굳이 이걸 안 당하고 뭔가 다르게 둘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이 되는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변신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도 이 한 점 잡는 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커제 구단 쪽이 오히려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그런가요? 변화는. 네. 그러니까 바둑 자체는 네. 조금 전에 패를 하는 모양이나 지금이나 둘 다 어려워 보입니다.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커제 구단이 좀 쉽게 뭔가 모양이 정리가 됐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흑도 그냥 따내진 않았네요? 그냥 저기는 뭐 지나가는 길에 어차피 따내는 것은 선수고 이곳을 이제 뭐 날일자로 둘 것인지 이곳으로 둘 것인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 이제 교환을 한 것 같습니다. 두 선수의 기풍에 잘 맞는 그런 바둑이 짜여졌네요. 김석 구단은 수석에 한 이후에 이제 공격을 하는 바둑이고 커제 구단은 오늘도 역시나 실리는 많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은 김지석 구단보다는 그래도 커제 구단이 판을 좀 잘 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지금 이 바둑을 해설을 하면서 네. 이제 인공지능의 도움을 이제 같이 좀 보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요즘에는 워낙 이제 기사들이 직접 두는 것을 그때그때 이제 찍어 보시면서 지금은 누가 뭐 몇 프로 좋다거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물론 프로그램마다 다르긴 하지만 아마도 웬만한 프로그램은 전부 다 100이 압도적으로 좋다라고 나올 것입니다. 압도적으로요? 75% 이상 나올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네. 실제로 저도 뭐 프로 기사하면서 이제 대국을 하다 보면은 기사들이 느끼는 느낌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9대1 이 정도 되지 않는 이상에는 그냥 네. 지금은 제가 봐도 인공지능이 없다고 쳐도 이거는 100이 약간 기분 좋게 그러니까 두기가 편한 바둑이라는 느낌은 들어요. 하지만 뭐 압도적으로 100이 유리하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크게 잘못 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된 거죠? 일단 지금 인공지능이 이야기를 한 부분은 여기 수가 조금 별로였어요. 일단 이것도 별로였고 3-3에서 이 자리로 벌린 것도 퍼센테이지가 좀 낮아졌어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수들은 충분히 실전에서 둘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수들이고요. 75%는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이게 보통 10%가 한 집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나중 네. 되면은 그게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뭐 네. 중반 정도의 초중반에서의 뭐 10%는 한 집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러면 지금 75%라고 해도 두 집에서 세 집 사이예요. 속기전이고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얼마나 이제 자신이 잘 둘 수 있는 스타일의 바둑으로 짜였냐 네. 이런 것이 실제 대국할 때는 중요합니다. 지금 흙은 어떤가요? 지금은 일단 두 기사 모두 자신이 있는 스타일이에요. 김석 구단도 두텁고 힘으로 두는 바둑이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 할 테고 커제 네. 구단은 아주 입맛에 맞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커제 구단과 김석 구단의 지금까지 이제 바둑을 보면은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아요. 초반과 중반에는 커제 구단의 유리. 네. 하지만 중반에서부터 종반 넘어가는 타이밍에 김석 구단의 두터움에 커제 구단이 말려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흙도 얇은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흙이 지금 10기까지 하면 곤란해요. 네. 지금 100이 집을 굉장히 야금야금 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흙은 계속해서 두텁게 가져가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하변을 놓고 본다고 해도 하변에 100집이 나는 게 아니라 흙이 전체적으로 바둑이 두터우면 오히려 들어와서 네. 이 100도를 압박하면서 둔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중반전을 맞이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방송 시작 전에 이제 김석 구단은 인공지능으로 공부를 하긴 하지만 다른 기사들보다는 좀 영향을 좀 덜 받았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한 번은 이제 국가대표 그 실에 가서 거기 컴퓨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많은 기사들이 좀 이용을 하는데 제가 이제 뒀던 바둑을 이제 그 컴퓨터로 찍어보면서 이게 뭐 초반에 몇 프로가 좀 나빴네. 이게 좀 몇 프로가 더 높구나. 이런 거를 이제 혼자 이제 중얼거리면서 하고 있었는데 김석 구단이 오더니 형 그게 그렇게나 상관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네. 53%인지 51%인지 그러니까 막 너무 큰 차이가 아닌 순간에는 그게 뭐 그렇게까지 상관이 있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크게 연연해하지 않는군요. 네. 그런데 어린 선수들일수록 좀 많이 연연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석 구단 정도 되면은 네. 글쎄요, 좀 애전 바둑을 뒀던 선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네, 좀 뭐 표현이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요즘 바둑도 두지만 예전 네. 바둑도 뒀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승률 그래프 조금 갖고 이렇게 크게 연연해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좋다고 승률을 보여줘도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또 안 두게 두잖아요. 네. 자, 일단 커제는 계속해서 실리를 챙겨가고 있고요. 흑은 좌측에서 모양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흑은 지금 당장 어디서 큰 모양을 하기보다는 일단 좌상기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시한폭탄이 있어요. 여길 붙였는데 백이 네. 패를 하지 않고 다르게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패를 해야 돼요. 물러설 수도 없는 거고요. 네, 물러나면은 바로 사활이 곤란해집니다. 대마가 걸리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안 되고 여기서 만약 늘어서 흑이 끊는다면 단수 쳐서 이거는 흑이 아무것도 안 되지만 좌상기 같은 경우는 이곳에 돌이 있기 때문에 붙인 이후에 늘게 되면은 한 칸을 띄어요. 끊는 약점이 있어서 지켜야 하는데 넘어가면 이것도 사활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김석 구단은 지금 좌상기 패를 어느 타이밍에 들어갈 것인가 그거를 계속 지금 찾고 있고 네. 커제 구단은 그거예요. 좌상기는 그냥 무조건 패로 하는데 이제 최대한 패감을 좀 작은 걸 당해야 되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좌상기 같은 경우가 사실 뭐 말이야 이제 그냥 패를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타이밍을 찾으면 된다 이렇게 말은 쉬운데 네. 이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더 진행되잖아요. 그럼 백이 여길 지키는 게 아니라 이곳을 젖혀 이어버려요. 그래서 흑이 지키는 순간에는 나중에 여길 붙여도 그냥 늘어주면 돼요. 한 칸 띄워도 지키면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흑에게 별로 시간이 없네요. 네, 시간이 있어도 한 10수에서 20수 안쪽에는 뭔가를 네. 결행을 해야 됩니다. 흑도 부담이 있는 건가요? 아, 그렇죠. 패를 지면은 네. 집도 집이지만 여기가 따내고 이렇게 딱 따내면서 사실상 연결이 되면은 물론 어느 정도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아예 그냥 뭐 노릴 수조차 없거든요. 바로 들어갔어요,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이른 타이밍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김석 구단의 생각은 다른 곳의 패감은 딱히 지금 별로 보이지가 않고, 네. 여기를 지금 좀 미리 둬놨잖아요. 여기를 끊고, 뚫을 수 있으면은 둘만하고, 받으면은 일단 패를 계속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다시 손해를 보면서 여기까지 뭐 또 끊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의 패감은요? 백은 다른 곳의 패감은 좀 찾기가 어렵고 자체 패감이 있어요. 일단 여기 젖히는 건 무조건 패감이 될 것 같고 네. 그 이유가 될지 안 될지 조금 애매합니다. 일단 패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뭐 앞으로 어떤 진행이 나올진 모르겠지만 최대 승부처가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김석 구단이 지금 패를 어떻게 보면 승부수를 결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유리해지던지 아니면 만만치 않게 만들지 못하면은 네. 특별하게 뭐 이득을 얻지 못한다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바둑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 바둑이죠. 자, 역시 그쪽 패감을 썼고요. 인공지능은 패가 너무 빨랐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좀 노리고만 있어야 되는데 네. 너무 빨리 들어갔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컴퓨터를 옆에 놓고 보시는 분들이면은 졌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 정도 스코어를 얘기하고 있군요. 지금 거의 9대1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네. 수치인데요. 근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계가 보는 거고요. 프로기사는 제가 봤을 때는 100이 물론 두기는 편해요. 하지만, 흙이 뭐 그렇게까지 지금 뭐 아예 해볼 만한 데가 없나? 라고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일단 이 패가 좀 마무리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패가 마무리되고, 네. 그리고 지금 기계가 말한 부분은 사실 워낙 인공지능들은 타겟가 세요. 돌 수습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이런 부분에 이 좀 넓은 모양을 인정해주질 않아요. 네. 하지만 실제로 인간끼리 대국을 하다 보면은 특히나 오늘 대국 또 초속기 대국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백이 하변을 하나 여기 지금 뚫리는 걸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안 받으면 차라리 뚫리는 것보다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백의 생각은 이걸 지금 받고 여기를 끊어서 두겠다는 겁니다. 끊어서. 끊으면은 이쪽 단수 쳐서 나오는 것이 있고 흙은 네. 보통이라면 여기 이제 단수를 쳐야 되는데 그때 따낸 이후에 만패불청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흙이 어떤 팩감을 쓰는데요? 흙은 지금 딱히 두 번을 둬서 여기 두 번 두면 제일 좋긴 한데 이거는 받아요. 이거는 그냥 따내는 거에 생기기 때문에 네. 이거는 흙이 뭐 절대 둘 수 없는 팩감이고 그 다음에 흙이 상식선에서 쓸 수 있는 팩감은 우아 쪽을 두 번 두던 여기 끊는 건데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수 치던지 늘어서 두면은 백은 이곳을 이제 지키면서 흙은 확장가 면에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바둑을 이제 흙이 승리를 하려면은 이 알 수 없는 중앙 부분에서 많은 집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봤던 그 그림대로 패가 해소되면 역시 흙이 조금 더 아쉬운 것 같은데요. 물론 옆에 있는 친구는 사실상 바둑이 끝났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 그러나요? 네, 계속 그래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뭐 프로기전에서 시합을 두고 바둑을 졌는데 좀 중간 부분에서 이거는 좀 나쁘긴 한데 그래도 바둑 자체가 워낙 어지러워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한번 잘 두는 기계에게 물어봤더니 지금 딱 이런 느낌이에요. 이 정도 타이밍이거든요. 9대1 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네, 아직 갈 길이 워낙 네. 멀고 특히나 시간이 많은 바둑이면은 모를까 속기 대국에서는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네. 역시 예상했던 그 그림대로입니다.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뭔가 네. 패를 들어간 것 치고는 좀 별거 없어 보이죠. 저도 지금 김석 구단의 좌상기 쪽 패를 들어간 것은 변화를 주려고 선택한 수법이긴 하지만 역시 하변 쪽을 들어간 이후에 뭔가 우아 쪽을 공격하면서 조금만 더 참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지금 백이 유리하다 하는데 집으로 보시면요. 네. 둘, 넷, 여섯. 이곳이 한 10집 정도가 되고 상변도 한 10집 정도. 좌상기가 15집이 두터워요. 그러면은 35집, 45집, 100이 먼저 두기 때문에 한 50집 정도가 확정가입니다. 흑의 경우는 우변 쪽이 이곳이 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집으로 볼 수는 없고요. 하지만 한 15집 정도는 봐줘야 돼요. 이곳 5집, 20집. 여기가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한 10집은 나겠죠. 30집. 따먹으면 한 35에서 40집. 네. 그러니까 100이 반면으로 한 10집에서 15집 정도 좋고 덩까지 20집 정도인데
도저히 이제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는 이 중앙 부분에서 20집 이상 흙이 얻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 만들 때 좀 상대 약한 돌이 있어야 만들기가 수월한데요. 흙의 경우는 우하기를 네. 정말 집요하게 좀 물고 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우하기 말고는 벽이 얇은 곳이 없거든요. 아예 우상기를 받지 않아 버렸어요. 이거는 오히려 제 생각에 지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워낙 실리로 크긴 하지만 여길 둘 때 뭐 이런 거 끊고 여기 축 때문에 중앙 쪽에서 오는 수도 어떻게 보면 선수였거든요. 그런 다음에 백이 반대로 흙이 이 자리를 지킬 때 나와서 끊어갖고 이게 두터움이 아니라 공격 대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흙은 차라리 어차피 집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여길 따내고 하변을 백이 어딘가 지킬 때 계속 이 우하 쪽 이 돌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중앙에 큰 집을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하변도 급하죠. 백이 그래도 유일하게 좀 얇은 곳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우하 쪽 같은 경우는 아직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됐고 네. 지금 뭐 백이 유리하다 계속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뭐 끝났다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우하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백이 아마도 이 돌은 좀 버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이 돌을 살리려면 살릴 수는 있지만 돌과 돌이 무거워지면서 하변의 안형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백은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이 돌을 어느 정도 버리면서 두는 것이 훨씬 더 두기가 편합니다. 거제구단 그곳을 찔렀다는 것은 지금 끊어서 두겠다라는 뜻이에요. 끊어서 싸움을 하겠다는 뜻보다는 아마도 우변 쪽을 지울 생각이 없다. 여기를 늘고 아래로 뛰면 위로 붙여서 네. 모양을 정리하고 위로 뛰면 밀어서 이을 수밖에 없을 때 중앙을 두 칸 정도 뛰면서 자연스럽게 하변 쪽과 중앙을 연결하면서 흙의 모양을 지우겠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작전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대에게 틈을 내주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손을 빼지 못하도록 네. 만들고 있고요. 아직 승패가 확실히 이렇게 눈에 보이려면 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은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의 형세는 아무리 봐도 그래도 백이 두기 편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뭐 넉넉한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쫓아가는 쪽이 더 불안하긴 해요. 거제구단과 김석구단의 대국 패턴은 항상 이제 초반에서 중반은 거제구단이 조금 앞서 나갔고 네. 중반에서 중반 넘어갈 때 진짜 김석구단의 그 버티기가 힘으로 뭔가 좀 만들어내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오늘도 또 그런 거를 좀 기대를 하면서 일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엷은 돌을 또 계속 남겨야 돼요. 일단 하변. 제가 지금 보여드린 참고도대로 지키고 흙이 지켜서 백의 돌이 이곳과 여기가 연결되는 식으로 진행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하나 정도는 몰라도 이 돌만큼은 붙잡고 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흙이. 네. 네, 아직까지는 김석구단
뭔가 좋은 모양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하변 쪽을 공격을 시작하게 된다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지금 모릅니다. 일감으로 보이는 수는 여기 날일자. 일단 이돌하고 이돌은 무조건 갈라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하변하고 중앙 쪽이 백이 연결하면서 네. 두텁게 처리가 돼버리면은 흔히 이야기하는 해볼 데가 없는 바둑이 될 수 있어요. 아, 네. 지금 공격 시작하죠. 저길 들여다봤다는 것은 여길 이을 때 이교환을 해놓고 여길 뭐 두겠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 좀 돌을 무겁게 해놓고 여길 날일자로 둘 것이냐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아예 여기를 그냥 꽉 이어버립니다. 백 이런 거 막는 거가 아예 선수가 안 되게 막으면 들여다보고 차단해요. 백이 먼저 두더라도 어딘가 두더라도 네. 무조건 끊어서 이 돌 자체를 잡으러 가는 듯한 느낌으로 공격하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김지석 구단 지금은 뭐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중앙에서 뭔가 실마리를 찾아냈으면 합니다. 제1회 한중일 용성전, 한국의 김지석 구단, 중국의 커제 구단의 대국입니다. 네, 지금 바둑이 뭔가 좀 안 풀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하변 쪽 백이 완벽하지 않은 돌이 있고 그리고 김석 구단이 두터운 돌을 이용해서 이 커제 구단의 얇은 돌을 공격을 네. 시작했기 때문에 뭔가 좀 반전을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슛은 어느 부분이었죠? 네, 지금 우변 쪽에서 커제 구단이 이곳을 밀어가면서 네. 지켜달라. 그러면 중앙 쪽 이 정도 뛰면서 연결하겠다 그런 곳이었는데 김석 구단이 우변을 지키지 않고 지금 하변 쪽을 먼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을 들여다보면서. 자, 김지석 구단은 여기서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일단 커제 구단은 확실한 선수가 아니지만 그곳을 이제 막아가면서 흑한테 이제 뭔가 좀 받아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김석 구단은 지금 바둑도 잘 안 풀리고 있는데 그곳을 네. 받을 리는 없고요. 지금처럼 무조건 백과 중앙과 하변의 돌을 가르고 나가야 합니다. 지금. 커제 구단이 노리는 건 지금의 이 우하 쪽 패로 두는 수예요. 이거는 계속 흑이 따내봤자 어차피 패고 흑은 끊어야 되는데 따내는 것이 선수이고 일선에 젖혀서 한 수 늘어진 패를 만들어 놓고 다른 곳을 두겠다. 네. 그러니까 이 하변 쪽에 있는 돌이 흑이 중앙 쪽으로 돌이 쫙 오더라도 언제든지 패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믿는 구석이죠.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커제 구단은 중앙이 차단이 됐어요. 차단이 됐는데 네. 따로따로 정리하면 된다. 여기는 여기대로 이 두 점을 찌르고 들어가면서 압박하면서 정리하면 되고 하변은 돌이 중앙을 끊기더라도 한 수 늘어진 패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상대로 하여금 지켜라 하면서 두 번 둬서 살면 된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그게 양쪽이 다 가능할까요? 공격하는 쪽이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백은 선택의 수가 좀 많아요. 혹시 정말 하변이 잡히더라도 워낙 벌어놨던 집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곳에 두 번을 둬서 집의 균형을 맞출 수도 있거든요. 근데 흑 입장에서는 네. 만약에 여기 패를 지는 날에는 다른 곳을 두 번을 두건 세 번을 두건 이길 수가 여기만 빼놓고 여기만 말도 안 되게 흑이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둬서 이거 빼놓고 이 바둑에 다른 곳 세 번으로는 어차피 못 이기거든요. 네. 여기여야만 되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흑은 우하기 패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야 됩니다. 네. 부담의 정도가 좀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은
지더라도 자체 내에서 이도를 살거나 차단당하는 이도를 살거나 네. 혹시 이돌이 못 살더라도 뭐 다른 데 두 번을 둬서 이런 데를 잡으러 간다던가 뭔가 좀 선택의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그랬지만 말로는 쉬운 거고요. 실제로 이 초읽기 상황에서 그런 개성과 수를 찾아내서 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변은 일단 단패는 아니기 때문에 김석 구단도 한 번의 여유는 있고요. 중앙 같은 경우는 백이 여길 젖혀서 연결하자고 해도 흑이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게 끊어갑니다. 축장문이 안 돼요, 지금. 이거 축은 다 흑돌이라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장문으로 두려고 해도 옆구리로 딱 갖다 붙이면은 끊는 것과 아래쪽 축도 이돌 때문에 유리합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흑이 뭔가 만들어낸 것 같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네요. 여전히 옆에 있는 잘 두는 친구는 거의 뭐 85대 15 정도로 백이 좋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바둑 자체가 네. 이런 스타일이면 한 수만 좀 삐끗해도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게다가 속기전이고요. 네, 전혀 아직까지는 뭐 절망을 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김석 구단 또 힘으로 또 역전시키는 것이 장기이기 때문에 좀 믿고 지켜보고 싶습니다. 커제 구단이 지금 그곳을 젖혀갔는데 차단이 뭔가 연결이 되어서 둔 게 아니라 이수의 의미는 여기를 끊을 때 이 자리를 찌르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여기 교환이 없으면 흑이 맞고 단수 칠 때 밑으로 단수를 쳐서 따낼 때 단수 치고 연결해서 둘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교환 때문에 네. 이렇게 뒀다가는 따냄하면서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제 구단의 생각은 이 교환을 확실히 하고 찔러서 흑이 중앙을 잇던지 단수 치든지 둘 때 이렇게 둬서 여기는 일단 최대한대로 이득 볼 거 다 보고 하변을 잡으러 올 때 이 패를 빌미로 이제 살겠다. 네. 이게 이제 커제 구단의 작전입니다. 일단 우변 뚫고 나면 하변 패에 대한 부담도 좀 덜어지고요. 백은 좀 빠져나갈 구멍이 많네요. 백은 뭔가 네. 생각해 볼 만한 게 좀 많이 있죠. 이제 김석 구단은 뭐 굉장히 큰 이득을 다른 곳에서 보지 못한다고 봤을 때는 하변 쪽에 있는 백도를 무조건 잡아야 합니다. 네. 지금 우변 같은 경우는 백의 집이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네, 열섯 이곳이 자체로 20집에 여기 잡는 것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여섯, 여덟, 열, 16집 정도가 늘어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28, 30, 40, 좌상도 크고요. 55에 65, 100집은 65 정도가 지금 확정가예요. 네. 흑은 지금 사실 확정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집은 어딜 뭐 말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냥 모양일 뿐인 거죠. 네.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거제보다는 뭔가 여유가 있죠. 패를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패를 들어가는 척하면서 하변만 살게 된다면 백의 우세입니다. 지금 김지석 구단도 바로 살려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백의 모양을 압박을 하고 있고요.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흑이 우화 패를 이기고 잡아도 백은 그냥 하변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네. 여기는 사실상 뭐 한 수 늘어진 패기 때문에 흑이 잡을 확률이 높고요. 다만 흑은 백이 패감으로 여기가 쉽게 네. 그냥 예를 들어서 뭐 2패를 하다가 백이 흑이 이걸 따내고 백이 이런 데를 둬서 이렇게 해서 살았어요. 그냥 쉽게 살아요. 네. 이러면 흑이 곤란합니다. 이렇게 그냥 살게 되면 안 돼요. 이 돌이 지금. 흑은 여기는 무조건 잡아야 되고 네. 여기까지 지금 잡아야 돼요. 지금. 그게 쉽지 않죠. 지금. 그러니까 하변에 네. 이게 만약에 패가 없다고 치면은 이 돌은 백이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예 아무것도 네. 없고 그냥 하변 사활만 놓고 보면 백이 살기가 어려운데 백은 패를 일단 빌미로 네. 2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는 것입니다. 살자는 수가 그러니까 다 자체 패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흑은 다 자체 패감을 견뎌내야 돼요. 네, 쉽지 않아요. 네. 그게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백이 살긴 사는 동안에 네.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최소한 100으로 하여금 살 때 여기 한 번은 두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흑이 집으로 큰 데를 둬요. 예를 들어 이런 네. 데를 맞고 백이 패를 들어와요. 다시 따내고 이렇게 이제 작게 살자고 합니다. 네. 이 정도면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공배 같은 데 두었고 네. 큰 곳을 두었고 먼저 이렇게 중앙을 와서 여기를 다 집으로 만들겠다 이런 자세가 되면 이거는 그래도 궤과가 맞춰질 것 같아요. 하지만 흑이 여기 막는 거나 이런 거 중앙 둘 중에 한 군데라도 빼앗기면서 하변이 백이 살아버리는 순간에는 사실상 끝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실리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네. 자, 패는 패대로 버텨야 되고요. 자, 일단 큰 자리는 막았어요. 일단 김석 구단은 하변을 뭔가 바로 잡으러 가더라도 백이 단패를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잡지는 못한다. 그렇게 보고 큰 곳을 둬서 백이 하변에 작게 살자는 패감을 쓰면은 집으로 한번 따라가 보겠다. 이게 지금 김석 구단의 작전이고요. 근데 지금의 형태는 사실 김석 구단이 중후반에 좀 힘을 내는 스타일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힘내기가 약간 껄끄럽게 짜였어요. 네. 그게 뭐 찝찝한 모양들이 많이 있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찌르고 들어가고 유리한 쪽에서 약간 흔들리고 그런 게 생기는데 지금은 하변을 제외하고는 찜찜한 모양이 없어요. 그냥 다 단단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네. 하변만 정리가 되는 순간에는 그때부터는 특별히 커지 구단 입장에서 바둑이 유리하기 때문에 내가 좀 물러나야겠다. 그럴 만한 부분이 안 보입니다. 이미 뭐 거의 확정가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석 네. 구단이 여기는 받은 이유가 여기를 패를 그냥 회수했다가는 백이 작게 사는 것이 아니라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면서 살기 네. 때문에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죠. 더 이상은 패감도 없지 않나요? 지금
흙이 하변 쪽에 패를 따내면 백은 여기를 끊던지 날일자 이곳에 이제 팩감을 쓸 수가 있어요. 네. 이것도 역시나 중앙 쪽을 뚫고 사는 것만큼은 아닐지라도 여기를 늘어서 연결하면서 살면은 이거는 집이 워낙 많이 늘어나거든요. 아, 그럼 거기도 받아야 네, 돼요? 이것도 받아야 될 것 같고. 네. 그렇다면은 결국은 흙에 쓸 수 있는 팩감은 그 다음 팩감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정도 같아요. 여기 연타. 이게 지금 흙이 두 점이 잡혀 있잖아요. 네. 근데 흙이 끊어서 백이 안 받을 때 단수 치면은 이 돌이 연결하면서 여기 돌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꽤 커 보이긴 하는데. 네, 근데 꽤 큰데 네. 문제가 백이 선수를 뽑아서 중앙에 어디 뭐 이 정도 이렇게 오게 되면은 네. 글쎄요, 뭔가 흙이 조금 큰 차이는 아니어도 두기 어려운 바둑이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좌기쪽 모양이 사실 패를 똑같이 쓰는 거면 당연히 끊어서 두는 것보다는 여기로 쓰는 게 이득인 것 같잖아요. 이걸 괜히 끊어서 보태줄 필요 없이. 네. 근데 여기가 끊어져 있어야 흙이 두 번으로 이 돌을 팩감을 쓴다고 할 때 잡을 수가 없네요. 흙이 여기서 두 번을 둬도. 아, 그러니까 다음 팩감 때문에 이렇게 두는 거군요. 네, 흙이 여기를 밀고 들어가도 또 손을 빼더라도 네. 여길 둬도 먹여치고 이 자리를 두면은 다 촉촉수 모양이 걸려 있어서 네. 이건 살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런데 만약에 들여다봐서 썼다면 거기서 또 팩감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네. 여기 딱 들어가는 순간에 바로 사활 자체가 이거는 두 번 두면 흙이 100% 잡고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 한 번만 들어가도 패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끊어서 쓰는 것이 정수입니다. 하변 변화는 글쎄요. 하변에서 뭔가 김석 구단 입장에서는 역전의 실마리를 찾았어야 되는데 지금의 이 수수는 네. 결코 김석 구단 입장에서 바라는 수순이지 않을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이 바꿔치기가 흙의 손해라고 생각이 되진 않지만 원래 백의 집이 많았던 상황에서 선수로 네. 중앙 쪽을 오면서 흙의 모양을 지울 수 있게 된다면은 이거는 후반전이 굉장히 커제 구단 입장에서는 두기 편한 후반전을 맞이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 이렇게 결론이 나네요. 흙이 우변을 차지하고 패님 백이 해소를 했고. 아, 여기서 아쉬운 부분이 선수예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흙이 네. 선수라고 한다면은 중앙 이런 데 두면은 다 집이거든요, 정말. 이곳이. 근데 백이 먼저 이런 자리를 오는 순간에 네. 뭐 이곳도 깨지고 여기도 깨지고 그러니까 흙돌이 집이 되더라도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깊이 들어오지도 않죠. 네, 지금 딱 저 정도만 들어가도 네. 거제구단의 머릿속에는 이 정도면 유리한 형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만 더 힘을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는 확실히 좀 안 풀리고 있습니다. 지금 백에 여기를 지금 두면서 커제구단은 그런 뜻이네요. 여기를 지키면 늘어서 끊기면은 이 돌 전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어딘가 지키면 네. 또 이런 식으로 여기 이 간격도 완벽하지 않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흑이 뭔가 지금 백이 이런 자리를 찌르고 들어가면서 백도를 압박을 해야 되는데 네. 반대로 지금 커제구단이 찌르고 들어오고 있어요. 흑이 두터움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도 백이 계속 비집고 들어오게 되네요. 지금은 네. 흑이 두텁긴 하지만 백도 결코 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두텁고 흑이 두텁고 백이 얇아야 확정가가 백이 많더라도 흑이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집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 네. 둘 다 두텁습니다 지금. 백도 두터우니까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젖힌 거의 의미는 이 한 점은 사석으로 해서 여기까지 이제 밀고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중앙에서 정말 많은 집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백의 확정가가 지금 따낸 사석이 11개가 많거든요. 12, 14, 18, 19, 20, 26, 27, 28, 30, 40, 42, 50, 60, 100집이 75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흑이 이바둑을 이기려면 일단 80집 정도가 나야 되는데 확정가, 여기 중앙까지 본다면은 12, 20, 30, 한 40집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 좌변에서 100집이 늘어나는 거 없이 40집 정도 나야 이제 그때부터 개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16, 20, 딱 여기 선까지가 30집이에요. 여기 선까지가. 네. 그러니까 흑이 이바둑을 승리를 거두려면은 이쪽 부분을 다 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미 그런데 지금 터져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네. 이 정도로 만약에 정리가 돼서 여기 끊기는 게 있긴 한데 아무튼 뭐 이 정도면은 미세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정도도 지금 못 나는 거죠. 이게 좀 나기가 힘들고 문제가 네. 저는 지금 100이 늘어날 집은 계산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면서 사실 이런 데 늘어나는 거나 뭔가 100이 정리해놓고 여기를 딱 100이 손이 와버리는 순간에는 이 아이가 또 너무 많이 달라지거든요. 아, 그쪽은 그럼 지금 계산이 공배로 들어간 건가요? 반반으로 하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래도 김석 구단 쪽으로 좀 유리하게 봐주긴 했거든요. 좌하에 뭐가 있나요? 저거는 아무리 김석 구단에 뒀다고 해도 수가 있어서 온 게 아니라 네. 시간 연장책입니다. 네. 네. 손해를 안 보는 선에서 시간 네. 연장책을 뒀고요. 지금의 상황은 커제 구단이 조금 흔들려 주기를 바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냥 뭐 냉정하게 계속 두고 있다면 역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바둑입니다. 네. 지금 김석 구단은 안쪽으로 받아도 어차피 집으로는 좀 어렵다고 보고 오히려 커제 구단의 돌을 끈으로 가고 있고 이제 연결하면은 전체 돌을 한번 차단해 보겠다. 백이 연결할 수는 있거든요. 끊으면 여기 끊겨서 잡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살자고 하면은 상변을 좀 뚫어서 만약에 백이 뭐 이렇게 늘어서 두면은 여기를 놓고 따게 만들고 또다시 차단해서 네. 아무튼 계속해서 중앙도를 노리겠다. 그런 작전이거든요. 흑은 마지막 승부처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집으로 흑이 어떻게 해볼 만한 네. 상황은 아니고 백의 돌을 무조건 차단하는 쪽으로 가서 살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커제 구단의 돌을 대마 사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미 중앙 경계선은 아까 계산했던 것만큼도 나지 않게 됐고요. 그렇죠. 한참 부족해요. 지금. 네.
국면은 단순해졌네요. 거제 구단은 아마 이제 상변에 여기를 이제 흙이 막아와도 많이 당하더라도 최악의 경우 여기를 버리더라도 연결은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연결 전에 자체로 혹시 중앙에서 살 수 있으면 좋고 혹시 못 살더라도 최대한대로 여기서 헤엄을 친 이후에 네. 아마 살자고 둘 것 같고 흙은 그 타이밍을 노려야 될 것 같아요. 살자고 이렇게 활개 칠 때 그냥 아예 끊어버리고 진짜 사는 거 맞느냐 그렇게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게 좀 불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가 이런 식으로 끊겨 있어요. 이러면은 서로 그냥 그래 죽느냐 사느냐 그것만 보면 되는데 팩은 한참 동안 둔 이후에 아 만만치 않네. 아예 못 살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둬서 이렇게 두고 나서도 이거를 이제 뭐 잡으면서 버틸지 아니면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 내가 집으로 이득 봤으면 그거 죽여도 이겨 하면서 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흑 입장에서는 괴롭죠. 돌아갈 길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중앙에서 둘 수가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흑은 한번 손을 빼고 잡으러 가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죠. 한번 뭐 지킬 곳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차단이 돼 있다고 보면 이 백은 위험한가요? 엄청 위험해요. 차단이 되어 있으면은 김석구단이 이길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자체로 탄력이 그렇게 많진 않은 거군요. 네. 그러니까 백은 자체로는 사실 살기가 힘든데 문제가 살자고 하면서 득을 너무나도 많이 봐버리면은 상변 쪽에서 백이 꽤 손해를 봐도 그래도 백이 이기는 것이 지금 흑 입장에서 괴로운 거예요. 중앙만 놓고 보면 거의 잡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백은 결국은 중앙에서 최대한 이득을 보고 여기를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은 만약에 이제 백이 중앙을 좀 득보자고 할 때 그냥 눈 딱 감고 흑이 그냥 이 자리로 둬서 안에서 사는 거 확실하냐. 그러니까 백이 예를 들어서 뭐 득을 보려고 뭐 좀 자세를 잡았어요. 원래는 이제 계속 지키면서 둬야 되는데 그냥 이런 데 둬서 먼저 둬도 사는 거 맞느냐. 이런 승부를 한번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끼운 곳은 흙이 막기가 좀 생각해보니까 어렵네요. 제가 그냥 창고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백이 이었을 때 지켰는데 사실 이렇게 진행되면 이건 백이 너무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늘어서 받아줘야 될 것 같아요. 집으로는 조금 손해여도 지금 이 좁은 집은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자세 잡을 때 계속해서 잡으러 가갖고 백이 그러니까 흑은 아예 그냥 잡으러 가서 승부를 볼 것인지 아니면은 백으로 하여금 이득을 못 보게. 그러니까 중앙에서 뭔가 활개를 못 치고 뒤로 연결하게. 그런 걸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또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될지 계산력도 필요한 시점이네요.
백이 역시나 계속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게 남아있다는 것이 흑으로서는 좀 두기가 힘들고, 김지석 구단의 지금 상변 저 찌른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네요. 시간 연장책과 백이 나중에 살려고 뒀을 때 네. 여길 들여다봐서 뭔가 백이 의도를 버리기에는 최대한 크게 잡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백으로 하여금 무조건 여기를 끊어서 계속해서 이 대마를 어떻게 흑이 잡으러 가겠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근데 중앙이 공격이 네. 참 쉽지가 않겠는데요, 이게. 지금 백이 이 자리 이은 것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여기도 선수인데요? 네, 여기를 이어놓으니까 네. 그 다음에 흑이 손을 빼고 만약에 제가 아까부터 이야기하는 한 번 그냥 승부로 가는 거 쪽으로 가면은 이 자리를 늘어서 두는 순간 이 한 점이 잡히면서 네. 흑이 계속해서 잡으러 가려면 또 하변을 뭔가 차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백이 먼저 이렇게 두면은 자체로 살아있어요, 여기 궁도가. 그러니까 흑은 지금 계속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하변에 네. 손을 한번 대야 되는데 여기까지 한번 젖혀서 흑으로 하여금 무조건 연결하게 하고 이제 살아가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젖혀서 살아가게 네. 된다면은 웬만큼 손해를 보더라도 백이 유리한 형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커즈구단이 글쎄요, 1라운드 때는 276 기료8단의 공격에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오늘은 바둑이 유리한 상태에서 공격을 당해서인지 네. 뭔가 굉장히 여유롭게 정말 얄미울 정도로 좋은 수순으로 돌을 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젖혀가는 것도 이렇게 둘 수도 있네요. 이쪽에 피해는 있지만 이거는 뭐 상변 쪽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커제 구단의 지금 계산서는 네. 이 정도 그냥 잡히는 거는 대세에 지장 없다. 이걸로 승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변의 피해보다는 이쪽이 더 적다는 뜻도 될 수 있겠는데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거일 수도 있고 상변 쪽은 뭔가 조금 더 복잡해지니까. 네. 이거는 정리가 되니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중앙도 결론이 난 거네요. 그렇죠. 중앙이 네. 결국 흑이 잡지를 못했어요. 물론 지금 백의 이 한 점을 선수로 끊어 잡으면서 이 자리에 이제 돌이 오면 집이 나긴 했지만 원래 흑이 나야 되는 것만큼 나지 못했습니다. 이 바둑은 힘들겠는데요. 하변에서의 공격에서 뭔가 깔끔하게 정리가 됐을 때는 좀 되게 힘들고 역시나 좀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 좌상기 쪽에 패를 들어간 타이밍이 좀 빨랐네요. 그게 지금 이 바둑을 김석 구단이 힘들게 가져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좌상 패를 통해서 흑이 얻은 대가가 좀 부족했을까요? 네, 너무 작았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김석 구단이 하변 쪽에
좀 그래도 몇 수를 더 두면서 더 팩감 공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안 나올까봐 좀 일찍 들어간 것이 바둑이 좀 어려워지는 역할을 하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커제 구단이 실력이 센 이유가, 그러니까 오늘 시작하실 때도 최혜진 캐스터가 몇 번 물어봤지만 오늘 내용을 보면은 네. 단 한 번도 좀 이상한 수, 뭔가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수가 단 한 수도 없어요 지금. 속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커제 구단을 네. 상대하려면은 좀 잘못 풀리거나 뭔가 좀 스텝이 꼬이면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간혹 정말 커제 구단이 뒀다고는 믿기지 않는 수가 등장하기도 하잖아요. 올 초에 이제 박정우 구단한테 한 번 나왔고 네. 또 한 번, 두 번이나 좀 그랬거든요. 한 네. 번은 너무 심했고 두 번째 역전패 당했을 때도 그때 좀 큰 착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 착각이 뭐 매번 나올 수는 없으니까요. 네. 판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지금은 너무 그 변화의 여지가 없이 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장면에서는 좀 역전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바둑도 오늘 바둑이지만 이게 2회전이라는 게 더 아쉬운데요. 네. 1회전만 됐어도 사실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는 건데요. 이게 참 역시드 방식에서 네. 큰 조를 뽑으면 참 기분이 일단 안 좋아요. 선수들이 인터뷰를 할 때는 대체적으로 기분이 나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도 하루 이제 1라운드 두는 선수들의 기보를 보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상은 기분이 안 좋아요. 시드는 시드인데 1회전 되는 선수들은 그만큼 부담이 덜하죠. 그렇죠. 이기면 결승에 바로 올라갈 수 있고 저도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으니까요. 자, 이 바둑에서 이제 변화의 여지가 있을 만한 곳이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너무, 그러니까 아무리 좀 집 차이가 나더라도 네. 아직 어떤 대마가 못 살아있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천지대패가 남아있다든지 그러면은 모를까 네. 지금의 상황은 그냥 단순 끝내기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커제 구단이 다시 한번 자신의 뺨을 때릴 만한 착각을 하지 않는 한에는 역전이 네. 힘듭니다. 지금은 김석 구단이 돌을 거둔다고 해도 그렇게 이상한 상황은 아니고요. 차이가 많이 난다기보다는 좀 해볼 데가 없는 바둑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석이 커제 구단이 14개가 많거든요. 24, 26, 27, 30, 34, 40, 48, 50, 52, 54, 56, 57, 60, 64. 백집이 이제 70집이 조금 두터워요. 70집 정도라고 봐도 둘, 넷, 여섯, 열, 20, 40, 50, 60. 흑집이 70집 될까 말까. 그러니까 그냥 반면 승부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거제 구단이 오늘은 진짜 내용이 네. 너무나도 좋은 내용을 사실 보여주고 있네요. 김석 구단이 초반이 조금 안 풀리긴 했다고는 하지만 뭐 그렇다고 크게 실수한 부분은 없었는데 좌상기 좀 패를 일찍 들어간 부분 이후로는 거제 구단이 네. 흔들리는 모습이 한 차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강약 조절이 굉장히 좋네요. 네. 진짜 거제 구단은 오늘 둔수 중에서 단 한 수도 인공지능 퍼센테이지가 떨어지는 수가 없어요. 그런가요? 네. 거의 뭐 완벽한 네. 답육을 보여준 거네요. 송태곤 해설위원 보기에도 좀 갸우뚱할 만한 베개 수는 전혀 없었나요? 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도 거제 구단의 이바둑은 누가 봐도 너무나도 좋은 내용으로 지금 완벽하게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김지석 구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 뭔가 네. 기분 나쁘게 짜였고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변화의 여지를 구하고자 좌상기 쪽 패를 들어갔던 것이 역시 좀 너무 좀 급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하변의 이 전투나 중앙 쪽의 전투가 거제 구단이 워낙 그냥 쉽게 지금 잘 처리해서 원래 쉬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네.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되게 쉽게 두던데요. 네, 굉장히 뭐 쉽게 지금 처리를 해서 원래 뭐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났나 보다 이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네.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만큼 판단과 수익기가 정확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석 구단도 어떻게 보면은 흔히 그런 이야기들 가끔 하잖아요. 뭐 던질 곳을 돌 거둘 곳을 못 찾았다. 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날 만한 부분이 끝나니까 바둑 자체가 거의 지금 끝날 때가 돼버려서 딱히 뭐 좀 항복을 할 만한 네. 장면이 지금 없어요. 돌을 거둘 타이밍이 있다는 것도 좀 신기해요. 사실 아마추어의 눈으로 본다면 그냥 분리하면 아무 때나 돌을 거두면 될 것 같거든요. 아니 뭐 사실 그러면 되긴 되는데 네. 뭔가 딱 이제 마지막 그래도 뭘 해볼 걸 해보고 딱 끝이 나야 그냥 좀 덜 아쉬운가요? 네, 그런데 그리고 아마 김석 구단 같은 경우는 이 용성전 자체가 워낙 네. 본인에게 또 의미가 있는 기전이고 좋은 또 좋은 기억만 지금 심어준 시합이기 때문에 네. 좀 차마 이렇게 돌 거두기가 다른 시합보다도 더더욱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이 한중일 통틀어서 딸이 태어난 날 또 뭐 아들이 태어난 날 우승을 한 기사가 있을까 싶어요. 딱히 생각나는 기사는 없거든요. 네. 일단 그런 날 시합 자체가 있는 것도 어려운데 그게 또 결승전이고 결정판이어야 되잖아요. 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김지석 구단이
바둑을 두고 나서 그 사실을 안 줄 알았더니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참 어떻게 그 정신에 바둑을 뒀을까. 김지석 구단이 출산을 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긴 한데요. 네. 네. 자, 어쨌든 김지석 구단에게 정말 조사는 해봐야겠지만 삼성화재배 이상의 아마 의미가 있을 겁니다. 네. 정말 남다른 의미가 있는 기전인데 거기다 한중일 용성전까지 딱 우승을 해서 나중에 딸한테 이 얘기를 해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뭐 기회는 올해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시상식장에 딸이 처음 같이 왔었더라고요. 네. 네. 오늘은 뭐 거제구단이 얄미울 정도로 너무나도 잘 둔 바둑이네요. 반면 승부예요, 딱. 네. 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딱 그냥 반면으로 조금 남기느냐 아니면 비슷하거냐 뭐 그 정도입니다. 여긴 이렇게 받는 게 정수인가요? 우화 쪽이요? 네. 좀 더 정확한 응수고 단수를 쳤을 때는 여기 단수까지 당하기 때문에 네. 약간이라도 물론 그 이후에 잡는 것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거는 아예 그런 여지조차 없거든요. 이 수가 조금이라도 이득입니다. 거제 구단이 이 7위키료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정말 오늘 이를 악물고 뒀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그동안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는데 또 1라운드 대결에서 네. 완패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김지성만 다시 한번 이겨봐라. 내가 다시 올라가면은 그때는 본때를 보여주겠다. 네. 이런 생각을 분명히 어제 많이 했었을 테고요. 누가 봐도 또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유리할 거라고 예상을 했을 거고요. 네. 김지석 구단이 끝까지 마무리를 할 것 같네요. 네, 끝까지 둘 것 네. 같은데요. 김석 구단이 지금이야 뭐 너무 둘 곳이 없어서 그런 생각은 안 하겠지만 커제 구단에게 역전승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나 커제 구단이 최근에 또 박정환 구단에게 말도 안 되는 착각으로 역전패하는 것을 또 두 눈으로 봤기 때문에 네. 더더욱 좀 포기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도 시간이 필요한가요? 이거는 돌을 거둘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개가를 해보는 시간인 건가요? 마지막으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그냥 끝까지 끝낼 생각이면 보통 저런 수를 안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시간자 기사들 입장에서 괴로운 시간이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저런 데를 뒀다는 거는 돌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그냥 마음 정리하는 네.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세하지 않고서야 이런 수를 둘 이유가 없겠죠. 네. 역시 그런 시간이었군요. 커제 구단의 불개 승입니다. 김종 구단 뭐 내용이 그렇게 안 좋았던 건 아니지만 네. 커제 구단이 굉장히 좋은 내용을 뒀고 좀 아쉽게 끝이 네. 났습니다.